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남자 존.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여자 온입니다. 이번 콘텐츠는요. 겨울 여름 이적 시장 후 토트넘 베스트 11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컨텐츠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클럽이기도 하고 이번에 콘테 감독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약속된 큰 이적료를 지급받기로 했다고 하니 짜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해축 팬들에게는 짠돌이로 소문나 있는 레비 회장이기 때문에 이적료를 약속한다고 뉴스가 나왔을 때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의 부임 이후 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 근데 1월 6일 이 카라바오컵에서 보인 안 좋은 경기력 때문에 이 이적의 중요성을 팬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경기 다 봤는데요. 첫 골도 산체스 선수의 자책골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고 두 번째 골은 데이비스 선수의 자책골. 토트넘 팬인 저로서는 마음 아픈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콘테 감독이 컵 경기에 약하다고는 해도 이번 첼시와의 경기는 감독의 문제라기보단 선수들의 판단 미스가 굉장히 많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요즘 말로 이 횡복회로라고 하죠. 콘테 감독이 4위 경쟁을 위해서 컵 경기를 약한 경기력을 일부러 보여서 상대 구단의 방심을 사거나 이 레비 회장이 이 구단으로도 잘 이끌어 나가겠다 싶으면 이 지갑을 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졌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즘 EPL 실점 상황들을 보면 수비수들이 수비를 서로에게 떠넘기거나 주위에 무신경해서 공 점유를 뺏기면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현재 EPL 순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닙니다. 아스널이 20경기 35점으로 4등이고요. 5위인 웨스트햄은 34점입니다. 두 클럽 다 20경기를 치룬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토트넘은 18경기에 33점입니다. 1승 한 번만 해도 1점 차이로 4위가 가능하죠. 물론 이기는 아스널이 만약에 아스널이 이후에 계속 이기는 걸 토트넘이 따라간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네, 리그에서의 토트넘은 그닥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 모든 게 콘테 감독의 큰 그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로서는 4위 경쟁을 해야 하는 리그에서 4위 경쟁을 해야 하는 그리고 또 팀을 보강해야 하는 팀 토트넘의 겨울 여름 이적 시장 후 베스트 11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키퍼는요, 요리스 골키퍼입니다. 요리스 선수, 토트넘에서 지금 현재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도 유명하죠. 월드 클래스급 선수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민첩성이나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이 반사신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감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위치 선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리스 선수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킥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골키퍼한테 이제 요구되는 이 발밑이나 이 빌드업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스 선수의 단점은 이 정도로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엄청 잘 막는 월드 클래스급 골키퍼 그 선수가 토트넘에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요리스 선수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센터백입니다. 먼저 왼쪽으로는요, 다이어 선수를 사용하려고 해요. 네, 다이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수비 위치 선정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다이어 선수도 수비할 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내는 장면들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킥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격수한테 공을 찔러준다거나 아니면은 미드필더가 조금 거리가 있을 때도 굉장히 잘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콘테 감독이 다이어한테 월드 클래스 선수다. 월드 클래스급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인터뷰 때.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는 콘테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기도 하고 굳이 크게 바꿀 이유를 못 느끼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는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번 컵대회 첼시전만 봐도 다이어 선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요.
더리우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이 선수가 가격이 좀 세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선수들과 가격을 좀 조율을 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 제시한 금액에 맞춰서 짰으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 더리우트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보물이죠.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수비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뭐 빌드업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뭐 우측 센터백을 선호하기는 합니다만 뭐 그래도 뭐 어느 포지션에 들어가도 굉장히 잘해줄 만한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패스 범위가 심지어 이 윙어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 측면 침투하는 스트라이커까지 넘어갈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리고 뭐 점프력도 좋고 그리고 수비력도 좋기 때문에 뭐 딱히 어디 하나 손볼 곳이 없는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공간 침투에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뭐 토트넘 선수들 특히 수비수들을 보면은 이 공간 침투하는 스트라이커에게만 약한 게 아니라 모든 공격수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리트 선수가 오면은 여기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와주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요. 김민재 선수입니다. 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김민재 선수도 이 킥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라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 페네르바체에서 경기 영상이 계속해서 뜨는데 그거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가는 선수죠. 네, 수비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고 이제 신체적인 조건도 정말 좋고 토트넘에 와도 주전으로 충분히 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지금 EPL 수비수들 평균 키에 꿀리지 않는 190이라는 큰 키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드리블 능력도 굉장히 좋고 이 롱볼도 굉장히 처리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헤딩도 잘 됩니다. 그리고 수비도 굉장히 똑똑하게 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김민재 선수는 토트넘으로 와도 이 주전급으로 바로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요. 윙백입니다. 왼쪽으로는요. 레길론 선수 그대로 놓았습니다. 뭐 레길론 선수는 뭐 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뭐 지금 토트넘에서도 굉장히 잘 뛰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움직이는 능력들만 봐도 이 오버랩해서 공격을 도와주거나 크로스를 올려준다거나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심지어 골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윙백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백 전술이라는 게 애초에 그 중앙 수비는 견고한데 이 윙백의 역할이 또 올라가서 공격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측면 수비가 취약해지는 이 상대의 공격 역습 시에 상당히 취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활동량도 엄청나고 체력도 굉장히 좋아서 백업을 상당히 잘 와주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윙백에 있는 레길론 선수는 바꿀 필요를 전혀 못 느껴서 이 레길론 선수는 가만히 냅뒀습니다. 네, 정말 왼쪽 윙백 윙어는 저도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른쪽 윙백입니다. 오른쪽에는요. 맥스 아론 선수를 영입해봤습니다. 네, 맥스 아론스 선수는 23살로 굉장히 어리죠. 지금 현재 노리치 시티에서 뛰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가 장점이고요. 그리고 활동량과 드리블 측면 돌파, 그리고 역동적인 플레이, 킥력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이 윙백이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갖췄죠. 다만 이 나이 때문에 이 경험 부족이라던가 아니면 뭐 좀 키가 좀 작아서 공중볼 이제 경합이 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사실 뭐 레길론 선수도 그렇게 큰 키는 아니라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뛰어나다는 건 다시 와서 백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그 토트넘 오른쪽 윙백 쪽에는 약간 레길론 같은 선수가 오른쪽에 똑같이 또 뛸 수만 있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맥스 아론스 선수가 와준다면 약간 레길론 선수 같이 그 우측 그 윙백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아론 선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 영입 정책에도 굉장히 잘 맞죠. 저는 토트넘 그 영입 정책 자체가 굉장히 나이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맥스 아론스 선수는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데리고 왔을 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요. 미드필더입니다. 스킵과 호이비에르를 놓았습니다. 네, 뭐 현재 이 스킵과 이 호이비에르 선수는 딱히 뭐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호이비에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몸싸움이나 압박, 뭐 그리고 볼 탈취나 이제
제공권 경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부상에 걸리지 않는 거겠죠. 근데 뭐 호이비에르 선수는 부상도 잘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태미너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스킵 선수는 뭐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만 수비도 괜찮게 해주고 그리고 슈팅을 자주 시도해주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좀 패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에 좀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이비에르 선수와 스킵 선수는 굳이 바꿀 이유를 느끼지 못해서 여전히 2022년에도 겨울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도 이 미드필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만히 냅뒀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 두 선수는 딱히 큰 기복도 없이 항상 자기들 할 일을 잘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요, 윙어입니다. 왼쪽 윙어로는요, 손흥민 선수를 놓았습니다. 네,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선수죠.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좀 많이 싸웠습니다. 뭐 손흥민이 뭐 국뽕이다. 뭐 너무 국뽕으로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로만 놓고 보면은 16, 17 시즌 14골, 13위고요. 득점 순위. 17, 18 시즌 12골로 10위. 18, 19 시즌 12골로 16위. 그리고 19, 20 시즌 11골로 18위. 20, 21 시즌 17골로 4위. 그리고 21, 22 시즌 8골로 4위. 지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득점하기 힘든 EPL에서 이 정도의 득점을 해준다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선수. 그리고 월드 클래스 선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좀 최근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좀 터치가 조금 예전 같지 않고 좀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전 팬으로서 좀 안타깝고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손흥민 선수가 요새 뭐 터치가 뭐 좀 길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뭐 저도 뭐 비슷하게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콘테 감독이 추구하는 이 경기 스타일 자체가 선수비 후 후역습 물론 뭐 거의 대부분의 감독들이 역습을 선호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콘테는 굉장히 그 롱볼로 공격수한테 찔러주면서 이 역습하는 장면들을 크게 이긴 경기들만 보면은 그게 정말 잘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터치가 좀 길어진 것도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제 몫을 다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터치가 길어진 것과 지금 콘테 감독의 전술과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콘테 감독 일단 빠른 역습을 추구하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그렇게 빠른 역습의 템포를 하는 감독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빠른 역습에 그 좀 대처를 아직은 좀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콘테 감독이 이 프리시즌에 넘어온 게 아니라 이 리그 도중에 이제 누누 감독이 이제 경질되면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선수들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수들이 요새 좀 터치가 길어지고 좀 시간이 끌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콘테 감독에게 적응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덴벨레 선수입니다. 네, 뭐 덴벨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몸이라는 얘기가 많죠. 뭐 가레스 베일 선수와 마찬가지로 좀 유리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선수기도 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어림에도 이 유리몸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도 유리몸입니다. 근데 이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뭐 최근에 뭐 바르샤에서 사비 감독에게 내 명단을 빼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르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FA로 풀리기도 하고 이 선수는 데리고 와도 굉장히 괜찮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큰 장점 하나가 이 양발입니다. 근데 뭐 손흥민 선수의 경기만 봐도 아시겠지만 왼발 오른발 다 잘 쓴다는 것은 골키퍼가 어느 쪽으로 찰지 예상을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우라 선수가 오른발을 쓰고요. 뭐 베르바인 선수도 오른발을 쓰긴 합니다. 근데 뭐 두 선수 다 모우라 선수는 뭐 왼발로 그 맨시티전에서 해트트릭 기록했을 때 좀 잘 쓰기도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 양쪽을 잘 쓴다는 것과 근데 왼쪽도 괜찮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덴벨레 선수가 온다면 양쪽 측면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슈팅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수비하는데도 꽤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수비하는데. 왜냐하면 한쪽 측면으로 몰아서 그 약한 발로 슈팅을 시도하게 만드는 그런 똑똑한 수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덴벨레 선수가 사실 토트넘에서 부상만 입지 않는다면 이 선수도 정말 괜찮은 영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가성비나 이런 측면까지 다 합쳐서 봤을 때 덴벨레 선수의 영입은 정말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스트라이커로는요. 해리 케인 선수를 그대로 썼습니다. 네, 해리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14-15 시즌 21골로 2위, 그리고 15-16 시즌 25골로 1위, 16-17 시즌 29골로 1위, 17-18 시즌 30골로 2위, 18-19 시즌 17골로 6위, 19-20 시즌에는 18골로 6위, 그리고 20-21 시즌 23골로 1위를 했습니다. 정말 이 괴물 같은 스탯이죠. 이 말로만 들으면. 네, 케인 선수는 정말 기량이 엄청난 선수죠. 뭐 맨시티에서 탐낼 정도의 선수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는 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케인 선수가 자신이 토트넘에 남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 기사가 확실히 사실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챔스권으로 들어가냐 마냐 이 4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인 선수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토트넘의 문제점으로 많이 꼽혔던 이 우측 측면 그리고 이 수비수 약간 이런 측면이 많이 보강이 된다면 아무래도 케인 선수 경기력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케인 선수의 득점력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 선수는 만족하면서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캐손 케미를 얼른 다시 보고 싶습니다. 네, 뭐 케인 선수는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뭐 최근에 골도 기록하기도 했고 케인 선수는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토트넘은 지금 공격수나 뭐 왼쪽, 중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른쪽과 진짜 수비수들이 문제기 때문에 케인 선수는 그 부분만 보강이 된다면 하던 대로 하면은 충분히 좋은 골 많이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겨울 여름 이적 시장을 포함한 토트넘 베스트 11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토트넘에 영입되었으면 하는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